에듀쉐어칸 대표 영어 강사 사이먼 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어 공부에는 단계가 있고 수준별 공부법이 있다. 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짧은 본 강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위한,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더 위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영어 공부에 단계가 있고 수준별 공부법이 있다라는 강의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가 확실하게 설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실력을 쌓을 때와 영어 점수 실력을 쌓을 때 이 두 단계로 확실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영어 실력을 쌓는 게 옳지 않습니까? 물론 옳습니다.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수험생들은 사실 이 영어 실력보다는 영어 점수 실력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사교육에서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죠. 점수입니다. 점수. 물론 점수도 되고 실력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우선 우리 앞에 놓여진 건 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점수지만 그러면 언제까지가 실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제가 5단계로 나눠가지고 12년 영어 공부 로드맵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선 1단계가 영어 실력 배양, 말하기, 듣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1단계가 언젠가 하면 요즘 선행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때까지가 이 바로 영어 실력 배양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학원에 가서 문법적으로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뭐 단어를 뭐 하루에 30개 외웠는데 그 중에 3개가 틀렸다, 6개가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표현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실력 배양 단계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영어 책도 물론 좋습니다만 국어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3 고등과정으로 이렇게 5단계, 4단계가 올라가면요. 역시 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국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문학적 접근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실력 배양 단계에서 국어책, 영어책, 그리고 자꾸 표현하기, 듣기 뭐가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만 열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하고요. 자꾸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학원이나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니? 또는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영어로 자꾸 물어주면서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를 해내는 게 이 영어 실력 배양 단계입니다. 물론 많은 다양한 어휘가 뒷받침 지어주면은 나중 단계에 올라가서 분명히 편하겠지만 당장의 단어 몇 개를 맞았다 틀렸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건 항상 내가 뭘 하면은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야 이런 과목이 아니라 이건 말이야 표현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게 1단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는 뭐냐면 2단계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이제 중학교 중등부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이 중등부 과정을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5학년이나 6학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일찍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느냐 아니냐. 여기 완전 독해의 기본 핵심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는 좋아해 사과를 I like apples가 아니고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동사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 확실한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 유형으로 영어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 이런 확실한 개념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문장이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끊어 읽기, 잘못된 직독직해가 되면서 학생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 2단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항상 부드러운 한국말로 해석하는 연습 필요하고요. 이제 3단계가 본격적인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다 문법이죠. 예, 아직까지 독해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학원에서, 시중학원에서 독해의 필요성 분명히 중요합니다. 독해의 감을 익히고 요거는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요때는 독해가 아니라 문법입니다. 문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문법 책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한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목차는 품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뭐 접속사도 있던데요. 물론 접속사 있죠. 접속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나중에 이 절을 나누는 종속 접속사. 근데 절이라는 게 뭡니까?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법 완성을 시킬 때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고요.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배우는 이 문법이 문장 전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3단계가 중학교 문법의 완성인데요. 이 2단계와 3단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사실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꽤 많은 학생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3일 때도요. 자, 그 다음에 그 문법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4단계가 고등 유형 파악 및 완전 독해 실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독해 문제에 실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3단계까지 갔을 때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내에서 이 단계를 완성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학원에서는요. 이 학생들한테 고등 유형 파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교재로 쓰게 됩니다. 독해를 위해서요. 근데 분명히 토익이라는 거는요. 사무실, 무역회사나 외국인들과 회사에서 거래로 이루어질 때 그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토익이고요. 토플이나 탭스도 우리 수능이나 고등 내신과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2, 3단계가 완성이 된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독해 문제집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괜히 토플이나 토익, 탭스 같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방향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년 구분 없이 바로 고등 유형으로 넘어가라. 단 예를 들어서 중3이다 또는 고1인데요. 지금 나는 문법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이가 문법이 좀 약해 라고 느끼시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만 외우는 게 낫지 괜히 지금 아직 완벽하게 문장의 분석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쉽게 고등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넘어가다 보면 한계에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고1에서 바로 마주치게 되고요. 그러면 고3, 고2, 고3을 넘어가면서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칠판 수업을 듣는 가장 큰 목적은요. 이 2, 3단계 다시 완성시키는 거예요. 단 영어 단어만 어렵게 해서. 근데 영어 단어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이 2, 3단계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에 넘어가서는 한 유형별로 유형을 어떻게 나눠서 대부분 우리 수능 영어의 그 모든 글은 논설문이거든요. 주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예시로 나올 때도 있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해결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통념으로 갔다가 다시 대신 반론을 제기하면서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형 파악을 하는 게 우리 일반 고등학생들의 큰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제 5단계는 굳이 학년을 구분하자면 사실상 저는 요 속도 강화 연습과 EBS 교재 분석은 고3이 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서 EBS 수능 완성 영어 교재가 매년 2월 말 정도에 다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
왜 제가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냐고 말씀드리냐면 속도 강화 연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가 70분 시험인데 듣기를 빼면 한 45분 정도 만에 문제 28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분 한 4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45분 만에 28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90분을 줬더라도 이 28문제를 다 맞추는 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문장 파악하고 글 분석해서 만점을 맞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 목표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바로 속도 강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을 위해서 수능 연계교재, EBS 교재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이라고 하면요, 단순 답지 암기나 내용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 문장과 모든 글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나, 왜 여기서 지금 이 해법이 나오는지, 그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이나 빈칸 추론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영어 실력과 영어 점수 실력을 언제 목표 지향점으로 두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모든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